대조선의 허구. 이번 시간에는 미국 선박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이름 지어진 것을 보고 이것이 대조선의 배이다 라고 주장하는 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대조선 코리아호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글이 나옵니다. 1902년 당시 최대 18,000톤급 코리아호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세계 사만 역사 연구라는 블로그고요. 그 중에 이제 1902년 당시 최대 18,000톤급 코리아호라는 게시글입니다. 블로그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본래 초강대국의 이름이 붙기 마련이다 라고 해서 코리아가 붙은 것이 코리아가 초강대국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코리아란 이름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죽은 이름이 아니라 1900년까지도 세계에서 종교 같은 존재로 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시한 이제 그림 또는 사진이 있죠.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 깃발이라고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듯이 자세히 보면 PMSS라고 써 있죠. 요거는 태평양 메일 스팀십이라는 거 약자입니다. 파시픽 메일이죠. 그 회사 소유의 코리아라는 이름의 선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 증기선 회사의 회사 깃발이 있어요. 우편 증기 회사 깃발이 있죠. 요것이 당시 1차 대전 당시 중국의 깃발과 흡사하다고 별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자꾸 집어넣네요. 자, 그 다음에 1848년에 설립한 태평양 우편 증기선 회사가 그것도 최초의 기념비적인 18,000톤급을 건조하고 코리아란 선명을 붙였는지 반도 역사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 코리아 선박이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런 사진도 이제 첨가를 하고 이 배 이름이 코리아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까지 이제 증거로 내놓습니다. 요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월드 코리안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네요. 여기에 이 기사가 실려 있어요. 100년 전 태평양 최대 선박 코리아라고 해서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앞서가 있는데 이 포스트카드는 1910년도에 이제 날짜가 찍혀 있대요. 앞면에 증기선 그림이 있는데 Pacific Mail SS Coast Steamship이라고 코리아라고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베리아, 영어로 지금 사이베리아라고 있는데 어쨌든 코리아와 시베리아 증기선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아래 문구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일본, 중국에서 운항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요. 이걸 확대를 해보면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Japan and China라고 써있죠. 배 이름은 코리아인데 코리아로는 항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선박은 샌프란시스코와 홍콩 마닐라 간의 서비스를 위해 미국 선박회사 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에 의해서 1898년 주문됐다. 그러나 늦어져서 1902년에야 완성됐다. 당시 코리아 선박과 함께 주문하여 만들어진 시베리아 선박의 제조 비용은 얼마였다. 코리아 선박은 Pacific Mail Company 의장의 딸인 이 사람에 의해 이름이 붙여졌다. 그 당시 태평양에서 최대 선박 중 하나였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조선에서 대조선을 알리기 위해서 코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이 회사, 선박 회사의 딸이 그냥 지은 거예요. 이 딸은 코리아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100년도 훨씬 뒤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배가
대조선의 증거물로 둔갑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다가 1916년도에 일본 요코하마의 이런 회사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마루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1930년 일본 고베에서 폐선하고 1934년에 해체되었네요. 그리고 아까 블로그에서 봤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코리아라고 써있죠.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에서 찾아봤어요. 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MSS입니다. Steamship의 SS예요. 그리고 컴퍼니에서 CO를 따왔죠. 이렇게 이제 회사 로고가 있고요. 회사 그 선적 깃발이 있죠. 그리고 이 회사 최초 배는 캘리포니아라고 이름 지었네요. 그리고 당시 이제 광고 홍보 전단이 나와요. 그 전단을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라고 써 있고, Honolulu, Japan, China, Philippines라고 써 있죠. 한국에는 안 왔어요. 코리아라는 안 써 있죠. 우편물이 별로 없었나 보죠. 이 우편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에서 당시 몽골리아, 코리아, 그리고 만추리아, 시베리아 그 배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일 배도 있었고, 차이나 배도 있었고, 페르시아 배도 있었습니다. 자, 확대를 해봤어요. 다시. 몽골리아는 27,000톤이에요. 코리아는 18,000톤. 만추리아도 27,000톤. 시베리아도 18,000톤입니다. 몽골리아가 one of the big four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코리아호가 건조된 당시만 해도 18,000톤급으로 시베리아하고 똑같이 제일 큰 배였는데, 태평양 쪽에서 제일 큰 배였는데, 그 이후에 몽골리아가 만주리아가 더 큰 배가 이제 건조가 되었죠. 엄청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Around the World Tours라고 해서 세계 여행을 이제 옛날에는 배 타고 이렇게 했나봐요. 우편선 타고. 그리고 Ships of the Pacific Mail Steamship Company라고 해서 이 회사가 보유했던 배들을 쫙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거죠. SS 캘리포니아가 제일 처음 배라고 했죠. 그래서 오레건 해가지고 파나마, 테네시, 유니콘, 콜롬비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회사였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십 대의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재팬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재팬 보고 또는 뭐라고 할까요? 코리아호가 있었고 재팬호도 있었는데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대조선이 재팬까지 다 지배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겠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차이나도 있고, 그 중에 SS 코리아가 있죠.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8,000톤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컸던 게 만주리아와 이제 몽골리아 배가 27,000톤급으로 가장 크죠. 이처럼 미국의 한 그 선박 회사가 우편물 나르던 이제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수십 척의 배 중에 이름을 코리아라고 지은 것 뿐인데, 그것이 이제 대조선의 증거가 돼버렸어요. 너무 황당하죠. 이제부터 하나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아예요. 배 이름이. 영문이 K예요. 왜 K일까요? 당시 우표에서 볼 수 있듯이 C로 썼었어요. 코리안이라고 나와 있죠. K로 바꾼 건 우리 스스로 바꾼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꾼 거지. C하고 K가 발음이 이제 거의 비슷한데, 어떤 사람이 습관상 K가 편하다고 바꿨는데, 그 이유로 이제 미국에서는 K로 썼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KOREA라고 이름 지은 선박은 대조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게 있어요.
1897년에 발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더 조선이라고 써있죠. 이 스펠링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조선의 허구 8 chosen people이 대조선이다. 그래서 chosen이 선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허구라고 밝혔었죠. 여기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사람들이 자기 땅에 붙인 이름은 CHOSUN이다 라고 했어요. 왜? CHOSEN은 일본식 발음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조센진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CHOSEN 보다 CHOSUN으로 해달라고 공식 문서에 이제 요청했다라고 이제 여기 글이 써 있어요. 그래서인지 대조선 독립협회보를 봐도 CHOSUN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SUN이 우리 그냥 발음하면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JO로 하면 좋겠죠. 그러면 조선이 완전히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초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그대로 이제 써준 것 같아요. 그 배가 정말로 대조선의 배라면요. 이렇게 한자로 대조선 쓰던지 한글로 대조선 쓰던지 아니면 영문으로 썼다면 CHOSUN을 써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미국식으로 KOREA 코리아라고 썼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국이 이름 지었기 때문에 KOREA라고 쓰는 거예요. 대조선에서 이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코리아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당시 보세요. 지금 재팬이 있었죠. 아시아도 있고 페르시아 있고 차이나 있고 응? 다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지은 거예요. 그냥 그 중에 하나 여러 군데 이제 다 재팬도 있고 차이나도 이미 지어졌으니까 동아시아에서 이제 조선밖에 안 남잖아요. 잠시 클릭해서 엉뚱한 데로 들어갔네요. 조선밖에 안 남으니까 코리아라고 한 거예요. 응? 그것도 자기네식으로 K로 쓴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조선의 증거가 되냐고요. 그 사람들 주장대로 하자면 몽골리아호가 27,000톤급이니까 당시 몽골이 세계 최대 제국이었겠네요. 당시 이 회사의 전단을 봐도 항로가 코리아는 빠져 있어요. 이름만 코리아지 한국에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단을 아무리 봐도 한글이나 한자는 하나도 없죠. 왜? 미국 회사였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조선의 증거가 됩니까? 100년 전에 대조선인들은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했나요? 한글도 안 쓰고 한자도 안 쓰고 그랬나요? 근데 왜 현재 한국인들은 영어를 그렇게 못할까요? 코리아호와 시베리아호가 건조된 이후 더 큰, 훨씬 더 만톤, 9,000톤이네요. 9,000톤이나 더 큰 몽골리아호와 만주리아호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반론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광고 나오면 끝까지 봐주시면 이 동영상 강의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